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넥센타이어 실적을 보면서요.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떨지, 순항일지 혹은 위기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원가 안정과 시장 확대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국 관세 문제나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파고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저는 최근 실적 개선이나 성장 전략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네, 저는 그 미국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좀 크다고 보고요. 또 전망 산업 환경도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넥센타이어가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시장 환경이 꽤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매출 7,80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5억 원을 기록했어요. 영업이익률이 6%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했다고 봐야죠.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원가 구조 개선입니다. 이 원자재 가격하고 해상 운임이 좀 안정화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72.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벌써 3분기 연속 개선된 거거든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원재료 구매처를 다변화하고 또 운임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죠.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매출 비중이 무려 38.1%. 이게 역대 최고치인데 이게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요. 북미, 한국, 중국 거의 전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세를 보였고요. 유럽 공장 같은 경우는 증설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미 넥센 공장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내년 초에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기여도는 더 커질 거고요. 또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 특히 요즘 중요한 전기차 모델의 신차용 타이어, 그 OE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루마니아나 사우디, 멕시코 같은 신규 판매법인 설립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고요. 네, 실적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만 그 이면의 불안 요소를 좀 봐야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품목 관세 부담, 이게 여전히 너무 큽니다. 3분기에만 그 영향이 한 200억 원 정도였고요. 4분기에도 비슷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을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깎아먹는 요인인데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죠. 물론 관세율이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발효될지 또 정말 그 수준으로 인하될지 이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북미 교체용 타이어 RE 시장입니다. 여기가 넥센 타이어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데 관세 불확실성에다가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3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이건 좀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글로벌 타이어 시장 전체의 성장세도 사실 좀 주춤하고요. 올해 9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신차용 OE 시장이 2%, 교체용 RE 시장은 고작 1%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거나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 같은 이런 변수들이 전방 수요 환경에 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산 타이어 물량이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중동이나 중남미 같은 곳으로 몰리면서 그쪽 시장 경쟁이 더 심화되고 시장 교란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넥센타이어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죠. 미국 내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인치 타이어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개선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3분기 수익성을 보면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면 실적 개선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판가 인상이라는 카드가 그렇게 만능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소비자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나중에 관세가 정말로 인하됐을 때 그 인상된 가격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죠. 그리고 설사 15% 관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연간으로 따지면 여전히 수백억 원의 부담입니다.
언제 인하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경영계획 수립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요. 금리 시장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차용 5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특정 차종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고요. 교체용 RE 시장의 경우에도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 채널 공급을 확대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제품 출시 효과와 관세 인하 기대감이 맞물린다면 점진적인 회복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미 RE 시장의 부진이 단순히 관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좀 걸립니다. 구조적인 수요 정체 문제도 있고요. 경기 둔화 우려나 경쟁 심화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회복을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판가 인상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이나 신흥시장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 공장은 이미 생산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검증이 됐다고 보고요. 또 올웨더나 윈터 타이어 같이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사우디, 멕시코 같은 신규 거점을 미리 선점한 효과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부분도 많은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럽의 신차용 OE 시장 자체는 아직 회복이 더딘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규제 논의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저가 타이어가 유입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익성 확보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넥센 타이어는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용을 잘 관리하고 또 성장 전략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고인치 및 전기차 타이어 중심의 제품 경쟁력 강화, 글로벌 거점 확대, 이런 부분들은 분명 미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 관세 부담 완화라는 변수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관세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핵심 시장인 북미 교체용 RE 시장의 부진이 생각보다 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효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현재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넥센 타이어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부적으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만 동시에 미국 관세 문제나 글로벌 경기, 또 통상 환경 같은 이런 외부 변수들이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넥센 타이어의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